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AI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나주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간의 수평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김과 매생이를 뜯어먹는 철새를 쫓아내느라 어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17개 시군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합니다.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문을 엽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해 농장 간의 수평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17,000마리를 사육 중인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간이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외부로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에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종오리 농장과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새가 매개체인 수직 감염과 달리 농장 간에 전파되는 수평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나주의 두 농장 사이에 산이 가로놓여 있고 역학적 관계가 없다며 수평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역학적이라는 얘기는 사료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드나들었던 차량이 계열 회사도 다르고 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AI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과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수평 감염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6일에 해남에서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모두 7곳으로 확산돼 총 43만 7천 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6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김과 매생이 양식장에서는 어민들이 철새와 밤낮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철새떼가 지나간 자리는 쑥대밭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민들도 필사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약산도의 한 매생이 양식장. 매생이 발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시간이 되자 청동오리떼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발에 달라붙은 매생이를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가 습격하면 양식장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철새가 지나간 자리는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기 때문에 내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더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매생이와 김 양식장에서 철새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어민들은 겨울철마다 철새를 쫓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양식장 한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우고 초소도 만들어 밤낮 없이 감시하고 심지어 승용차를 싣고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비춰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효과가 떨어지자 올해부터는 철새 퇴치용 소형 선박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키려는 양식 어민들이 철새와의 전쟁으로 한겨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아시아 인권 운동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도 인권회의에서 만난 그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98년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 인권 헌장 20주년을 앞두고 시대 변화에 맞춰 헌장을 수정하기 위해 아시아 각 지역의 인권 활동가들이 인도에 모였습니다. 각자 출신과 관심은 달라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는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집회가 결국 국회에 대통령 탄핵 가결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And then when I see in the television these people with candle night coming together, it was very, very impressive.
불이한 권력을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으로 권좌에서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가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It has not happened to any other country. Thailand tend to look at Western countries as examples. I think now we should look at Korea as example. Yeah, this is a great democracy. 대통령 탄핵 가결과 탄핵 심판, 대선으로 이어지는 이행 과정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people could assert themselves so that the democratic process could act and impeach a president is therefore a very important landmark in the progress of democracy in Asia. 탄핵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이후에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조기 대선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명예 시민혁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도 케랄라주 드리스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8차 시국 촛불대회가 오늘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8차 대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발언과 정당발언, 공연을 치른 뒤 저녁 7시부터 금남로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오늘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공범처벌,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지역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형태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적으로는 75.7%, 호남에서는 88.2%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열리는 주말 촛불 집회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범 처벌과 적폐청산이란 주제에 맞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퇴와 국정 역사 교과서 등 현 정부 정책의 폐기, 재벌 개혁 등도 함께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칼바람 속에서도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집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따른 문화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더욱더 재미있는.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순천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주말 이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을 마친 학생들도 몰리면서 면허 시험장이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전남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 눈까지 오는 평일이지만 시험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특히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도 쉽게 면허를 따기 위해 조금 더 서둘렀습니다. 22일부터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기능까지만 시험 봐놓으려고 왔어요. 요즘 많이 쉬워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보러 왔어요. 실제로 올해는 운전면허 시험을 접수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하루 안에 볼 수 있었던 기능시험도 2, 3일 전 미리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도로주행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밀리기 때문에 2, 3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기능시험은 한 이틀 정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험이 어려워지게 된 건 간소화된 시험이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30% 이상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기능 시험을 강화해 좀 더 훈련된 운전자에게 면허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자 코스로 불리던 즉각 주차가 부활하고 교차로 통행 같은 까다로운 항목도 추가됩니다.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어려워지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갑질 횡포를 벌인 380여 명이 경찰의 특별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100일 동안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벌여 아파트 경비원을 담뱃불로 지져 얼굴에 화상을 입힌 53살 이모 씨 등 모두 38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 컨슈머 유형이 단속된 건 전체의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의 한 영어학원에 침입해 현금 5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학원가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49살 오목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또 절도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해 학원장과 동창이라고 속여 교통비와 식사비 등을 요구하는 등 1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건물 7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식당에 있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주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면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강진 지역에서 딸기 재배와 유통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와 소포장 유통을 통해 농가 소득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로 접어든 농촌 들판은 체감온도 영하권에 찬바람이 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딸기가 영그렇습니다. 성장기의 딸기밭에는 영양제 공급이 필수. 최근 강진군에서는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를 영양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렐라는 화학 비료를 대신해 수확량을 늘리고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육이 좋아지고요. 맛도 좋아질 뿐더러 곰팡이 병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에 좀 비료뿐만이 아닙니다. 딸기 육묘판도 자체 개발한 제품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육묘 공간을 늘린 형태의 계량형 육묘판은 물빠짐이 좋아 생육 초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 시장을 목표로 딸기 소포장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티로폼 상자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해왔지만 500g 단위의 플라스틱 상자로 바꿨습니다. 도예지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요. 그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을 더 선호를 해요. 강진군의 딸기 재배 농가는 150가구, 연간 소득은 7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10배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의 40%가 귀농 가구에서 딸기 사관학교로 불리는 강진군이 재배와 포장에서 다시 한번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얼음썰 매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올겨울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1월 말까지 46일 동안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당 1,000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매주 수요일 오후에 1시간씩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교실도 운영됩니다. 54일 동안 운영됐던 지난 겨울의 경우 이용자 수는 8만 7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600명이 다녀갔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내년부터 월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공립문화예술기관들이 휴관하는 월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작년까지는 정상 개관했던 설날과 추석에는 휴관할 예정입니다. 권노갑 전 고문이 5.18 민주화운동 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권노갑 전 고문과 이훈평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그제 광주시청에서 5.18 보상 신청과 관련해 청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권 전 고문은 사후에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7차 보상에는 500여 명이 신청서를 냈고 보상 여부는 내년 2월쯤에 결정됩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갖고 문학과 미술, 국악 등 4개 부문에서 9명에게 예술상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는 광주 동산문학의 조영일 주간이 박용철 문학상을, 진원성 시인이 김승현 문학상을 받았고 조선대 양계남 명예교수가 허백년 미술상, 전남대 전임삼 교수가 임방울 국악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김희철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김희철 신임 청장은 취임식에서 지역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되 지능적인 탈세나 악의적인 체납은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영암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습니다. 조국 교수가 강연을 통해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오후 재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조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봉건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며 재화와 기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대학교와 호남대 랄랄라스쿨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SK행복나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새희망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하 공간을 수리했습니다. 영광군 불감면이 혼자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나주시 영광동 자율방범대가 연말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